네, 반갑습니다. 제5강 이동평균선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면 기본 차트를 펼쳐보면 이 거래량과 이동평균선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예,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처음 접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해야 앞으로 기술적 분석의 어떤 골격이 돼서 살을 붙여 나갈 것인데 뭐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하면서도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저를 아는 분들이 조금 놀랍니다. 왜냐하면 뭐 말수도 적고 굉장히 조용하고 뭐 심지어 뭐 말도 더듬고 이러는데 말 되게 잘한다 뭐 이런 평인데 무슨 얘기냐면 잘 알기 때문에 말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모르는 거 얘기하면 못합니다. 더듬더듬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2강에서 말씀드린 거 조선의 잔재를 없애야 된다. 이거 중에 하나가 저도 뭐 물론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동그라미를 그렸더니 동그라미가 잘 그려져서 주식 투자했더니 수익이 나더라.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굳이 이제 근거를 갖고 과학적으로 해보면 그날 바이오리듬이 좋아서 동그라미가 잘 그려졌고 주식 투자에서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게 잘 발현이 돼서 수익이 났다. 요런 거하고 와 동그라미 잘 그릴 때까지 잘 그리면 수익 나네? 그러면 이제 요런 자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 대고 동그랗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프링글스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그리면 더 수익 나겠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근거를 그나마 공감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같은 걸 해도 그래야 기억에 남고 또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도 할 수 있고 변수에 바꿔서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잘 그려졌는데 손실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잘 그려지는 컨디션이 좋다. 컨디션이 좋으면 수익의 확률이 높다. 근데 손실을 봤다. 컨디션이 좋지만 손실을 본 이유가 무엇일까? 종목이 형편없네?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근거 없는 해석은 무당일 뿐입니다. 뭐 점집 가서 저 요즘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점집에 갔더니 뭐 몇 살부터 잘 풀린다더라, 뭐 금전운이 있다더라 등등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고 그냥 보니까 호구같이 생겼네, 좋은 말 해주면 복채 잘 주겠네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보고 삐딱하고 뭐 뭔가 시비 걸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거고, 뭐 무당이 하는 얘기가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해석은 무당일 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 근거가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과학이란 것은 사실의 집합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틀린 얘기니까 이걸 배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용어를 쓰는 것은 무식을 감추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5일선은 무슨 심리선이고 21선은 생명선이고 뭐 황금선이고
이름 붙여가지고 뭐가 있는 거죠. 뭐 시그널이 어쩌고.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1대1로 뭐 토론 같은 거 하면 주식으로 뭐 속된 표현을 개 발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용어를 쓴다는 것은 사실상 뭐 무식을 감추는 거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단 한 번의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목을 하나 봐야 됩니다. 근데 생업으로 경무에 시달리고 그리고 나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종목을 보는데 뭐 거래량도 봐야 되고 이동평균선도 봐야 되고 뭐 차트 뭐 이것저것 보조 지표 뭐 이렇게 보고 해서 뭘 검색식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됩니다. 뭐 피곤해서 못합니다 이거. 저는 종목 상담할 때 12년? 12년간 장중 리딩이라는 걸 하면서 종목 상담을 합니다. 종목 상담하면서 제가 답변 나오는 시간이 보통 2에서 3분입니다. 그러면 와 종목을 다 깨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탁 좋다 나쁘다. 그러면 좋은 요소가 뭔지 나쁜 요소가 뭔지 파악해서 글을 답니다. 예.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집에 가서 피곤해 죽겠지만 한 1, 2분에 끝난다. 그럼 내 종목이 오늘 이랬네 저랬네 할 수 있는데 뭐 이것 거래량에 뭐 분봉 이 보조 지표 뭐 이것저것 다 아이고 이게 못하는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 뭐 물론 하루 종일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실 주식만큼 전문가가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주식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 용어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에서 전문가가 없는데 근데 또 그렇지만 뭐 복잡하게 이렇게 용어 쓰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 말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피곤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와, 이 사람들 대단하네 하고 의지를 하게 되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자산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는 나밖에 없다. 예. 그게 그런 생각을 가져서 뭐 만들어 가시라 이게 아니라 그게 실제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의지하는 순간 내 계좌는 박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신 같은 별명들 보면 뭐 이동평균선이 생명선이니 황금선이니 심리선, 경기선, 수급선, 추세선 뭐 이런 거 왜 붙입니까 도대체? 그냥 5일선 20, 60, 121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20일이 뭘 의미를 하고 60일은 뭘 의미를 하고 120일, 5일은 뭘 의미를 하는지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이런 거 붙여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뭐 그래가지고 뭐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면 설명 못합니다. 예, 그냥 막 쓰는 겁니다. 그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계좌 비교하면 나 진짜 못하는데 하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나 더 나쁜 가능성도 있고 제가 뭐 하나 건너서 아는 모 증권사의 영업 팀장인가 뭐 어떤 분은 어떤 종목을 권하냐면 셀트리온을 권합니다. 물론 저가에서 권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테지만 30만 원 위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전문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방법을 찾으면 뭐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질 수는 있는데 그 시간하고 그 사이에 손실을 보게 되면 나중에 잘 알게 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도 뭐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예. 뭐 제가 계좌 까고 이런 것도 그냥 뭐 우연히 운 좋아서 수익 난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순한 이동평균선의 적용, 뭐 해석도 해보고, 방향도 따져보고, 적용을 해보고, 요렇게 간단하게 가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가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네,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의 성격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5일선입니다. 5일선이면 일주일에 거래가 5일 됩니다. 보통 휴일이 끼지 않는 한 5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5일선은 무슨 선이냐면,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일주일선이라고 붙여야지. 이게 무슨 심리선입니까? 예. 자꾸 자꾸 흥분하는데, 이 진짜 싫습니다, 저런 사람들. 예. 그 5일선인데, 그래서 일주일선 생각하시면 되고, 주말 휴장을 통해서 생각이 진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H텟을 안 켰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막 심리가 쏠립니다. 심리가 쏠리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제 장이 안 열리면서 이제 생각에 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생각이 환기가 되고, 아이고, 그러면서 어떤 쏠림이 생기는 부분들이 조금 진정이 됩니다. 예, 그렇게 진정이 되면서 어떤 분위기가 가라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일선이라는 것은 물론 5일 평균이기 때문에 주말을 안 끼는 5일도 생길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5일선이라는 것은 주말을 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말 동안 환기를 하고도 이 종목이 오를 종목이냐 내릴 종목이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격이란 게 진정하고도 이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단기간에 훅 올랐는데 요거를 따져보는 거고, 20일선은 한 달입니다. 우리가 한 달이 30일 정도, 거기서 주말 빼고 뭐 휴일, 법정 공휴일 빼고 이러면 보통 20일 정도 됩니다. 한 달이. 한 달이 경제 활동의 기본 사이클이 됩니다. 월급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카드값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그리고 학원비도 한 달에 한 번씩 내고,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한 달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게 카드값 나가기 전에 주식 팔아야 되는데, 요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월급 들어왔으니까 주식 사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활동 기본 사이클을 반영하는 선이다, 21선이. 이게 무슨 뭐 생명선이고, 뭐 중요하다고 해서 뭐 그런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중요하면 그런 설명을 하든지, 예, 뭐 그냥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중요하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 60일은 또 기업 실적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 이게 한 달 선, 그러니까 뭐 1개월 정도라고 보면 60일은 3개월인데 3개월은 분기입니다. 분기면 기업들 실적 발표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굳이 이름을 붙이면 이거는 뭐 실적선이라고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무슨 이게 수급선이고 뭐 경기선이고, 아이고 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일선은 반기입니다. 이 반기는 이제 경기 예측 주기가 들어가고, 또 증권사들이 보고서 내놓으면 목표가가 있는데, 이 목표가는 항상 6개월입니다. 6개월간 뭐 유효하다. 당장 내일 오른다는 게 아니라 6개월 후에 오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6개월 목표가 선이다,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주기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240일은 1년 정도 되니까 연간 기준으로 사이클. 보통 코스피가 일정 기간이 좋고 일정 기간이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추세로 좋고 나쁘고 해서 1년 좋고 1년이 나쁘고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네, 그래서 요 1년 연간 사이클, 연간 기준의 사이클이다, 요거를 대변을 한다라고 보면
그러면 5일선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주말에 환기가 돼도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네. 요거는 조금 끈적끈적하게 가겠네. 그리고 21선. 이런 경제 활동의 기본 사이클을 넘어서는 기간 동안에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일단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더 높게 두겠네. 카드 값은 뭐 마이너스 통장에서 받아서 내든 일단 보유를 한다라는 의미니까. 그리고 61선 뭐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잘 없지만 61선이 계속 상승을 한다.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1선 목표가가 상향 조정하고 있네. 이런 걸 반영하는 거고, 이거는 연간 기준으로 이 회사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을 잘 파악하고 나면 그 의미라는 게 결국은 잘 또 해석이 되는 거고, 그걸 토대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보시면 예, 한국전력입니다. 예, 직관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한국전력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제 5일선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오른 시점에서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자들 중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뭐 비유통 주식 제외하고 유통 주식만 고려했을 때 이 투자자들이 한국전력 지금 가격 매력 없어. 21,100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투자자 다수가. 근데 그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 가격도 괜찮아 하고 들어오면 그 힘이 이 5일선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뭐 폭락하고 이제 회복하는 기간에 여기서 반등이 어느 정도 됐어. 충분해라고 하는데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환기가 되는 시기에도 계속 이 주식이 좋다. 주가가 올랐지만 좋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만들어지면 일단 추세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추세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계속 그 성질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걸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어떤 추세였냐면 하락하고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고 반등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하향이었습니다. 하향이었는데 지금 이 추세가 이제 바뀌려고 하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수렴을 해서 바뀌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1선 한 달 주기로 해서 뭐 월급 카드값 뭐 이런 거 해서 지금 털어야 되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근데 그 평균가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더 달리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수습이 되면서 21선의 방향도 정해지게 됩니다. 5일선 방향 정해지고 21선 방향 정해지고 60일선 방향 정해지고 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가면서 추세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사실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이동평균선의 성격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한 달치, 이게 일주일치, 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반기 목표가, 1년 연간 경기 사이클의 기준 이렇게 해서 이제 되고 그러면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딱 봤을 때 뭐 차트가 예쁘다 이런 이상한 소리 말고 딱 봤을 때 예. 단기적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상태. 예. 그러면 크게 올라가긴 힘들 겁니다. 추세를 바꾸려면 아주 강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봤을 때 가치 분석 이런 걸 끝내놓으면 2만 원 아래서 그냥 모아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장 치고 나갈 만한 그 분위기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반면에 그걸 극복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세미콘 라이트. 예, 다 돌아섰습니다. 이동 평균선들이 이번 상승으로 돌아서고 아직 이런 거는 흘러가지 않지만 나머지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뭐 조정받고 다시 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추세를 만들면 꽤 좋은 흐름을 보일 겁니다. 예. 그게 지금 딱 봤을 때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이 성격들을 보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후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이동평균선들의 성격들을 알고 다 돌아섰으니까 짧게는 모르겠습니다.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길게 좋을 가능성이 커졌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거래량도 이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실렸네. 이런 걸로. 상승 초입이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딱 봐도. 그럼 뭐 모르는 종목 아무거나 찝어가지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방향도 이제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추세적인 상승을 하나? 코스피가 그러면 대세 상승으로 가나? 예, 이 기술적으로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돌파 전까지는 모르는 상태. 이거 좋기는 한데 모르는 상태. 그리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적 분석만 갖고 하면 뭐 얼마나 좋겠냐마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한계라든지 그리고 가격적인 문제 그리고 수급적인 문제 이런 걸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차트만 보고 안다. 뭐 진짜 그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딱 봤을 때 삼성전자 나쁘지 않다. 예, 근데 단기 고점 넘어서기 전까지는 탄력을 받기는 좀 힘들겠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격을 줄여가면서 돌파를 하느냐 떨어지느냐로 방향이 바뀌고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최고가를 돌파했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진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이다. 그러면 수익이니까 급하게 팔 사람들이 없다. 왜냐하면 손실이어서 물린 사람들은 본전 모으면 때리는데 수익이니까 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좀 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평균선의 해석이란 거, 성격이 파악이 되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5일선은 단기 방향성이다. 단기적으로 주말 통해서 좀 진정을 하고서라도 그 방향성이 유지가 된다. 좋은 거다. 20일선은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낸다. 무슨 얘기냐면 카드값 생각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주기가 엮여 있으니까 21선 오면 본전에 팔아야 된다. 저항이 되는 거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 21선에 도달하면 월급 받은 거 밀어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을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 그런 단순한 구조는 아니지만 그리고 60일선은 실적 전망이 좋아진 종목들이 좋아집니다. 그런 종목들 단기 방향성도 좋고 21선 저항도 돌파하고 그러면서 61선 방향도 틀어져 가지고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꽤 길게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대창 솔루션도 그렇고 세미콘 라이트도 그렇고 그리고 뭐 대한제분이나 이런 종목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1선은 목표가하고 관련된 거다.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종목들은 요 121선까지 움직이더라. 그러면 이제 긴 상승.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주요 이동평균선 돌파해서 방향 잡고 투자자들이 급하게 매도할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 목표가 상향 조정, 실적 개선 이런 걸 통틀어서 올라간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딱 봤을 때 삼성전자 20일, 뭐 5일선, 60일, 120일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실제로 삼성전자가 12조 3천억 나왔습니다. 전망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3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6조 4천억, 2분기에
8조 1000억, 3분기에 12조 3000억. 실적이 증가했고 주식이 따라왔습니다. 그 실적을 반영하는 게 이 121선인데 돌아섰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뭐 현상에 맞게 해석을 해야 그게 실적 갖고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5일선 올라가면 좋더라. 21선 지지 저항이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내리는 거.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설명 못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요런 뭐 과학적 분석이라는 좀 거창한 말을 달았지만 어쨌든 요런 성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석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이 종목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폭락하고 회복했습니다. 회복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등락을 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이 방향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뭐 단기적으로 방향 좋고 21선도 좋고 지지선을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21선은 지지 저항이니까 21선 그러니까 21선 지지를 깔고 있고 61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121선 목표가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으로 방향도 좋고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예, SAT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이후에 추가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예, 보면 이 회사의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3억, 2분기가 15억. 그럼 3분기는 61선이 돌아섰습니다. 시장 다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3분기는 15억보다는 최소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 회사의 목표가 작은 종목이라서 목표가가 없지만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대한제분. 네, 대한제분은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111억, 108억.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61선이 꺾이고 있는 상태. 뭐 여기서 뭐 더 내려가봤자겠지만 어쨌든 그럼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100억 아래로 나올 수 있겠다. 뭐 요런 정도? 이런 거를 이제 적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밑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적어도 요거 깨기 전까지는 요 스탠드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깨면 계속 그냥 지켜보는 거고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조금 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정리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리! 요약을 하자면 근거 없는 해석은 무당이나 같다. 과학은 사실의 집합이니까 과학이 아닌 걸 배제를 하자. 사실이 아닌 것만 배제를 해 나가자. 복잡한 용어 쓰고 뭐 이런 거 오히려 무식하다. 직관적으로 한 번만에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별명 같은 거 붙이는 거 극혐이다. 그리고 단순한 이동평균선 적용을 해보면 이런 성격들을 갖고 있더라. 일주일, 한 달, 분기, 반기, 1년. 그래서 5일선은 단기 방향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5일선이 내려가면 나쁘고 단기적으로 5일선이 올라가면 단기 방향성이 좋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 추세입니다. 그리고 20일선은 지지하고 저항의 역할을 한다. 21선 아래에 있으면 나쁘고 위에 있으면 좋다. 60일선 실적 전망이 반영되는 수순이니까 60일선까지 돌아설 정도의 계속 꾸준한 상승이다. 정상적인 종목은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120일선은 그 실적이 좋아지다 못해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다. 이 부분들까지 다 돌아서면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계속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터닝 포인트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면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식의 접근 굉장히 바람직하고 평범한 분들한테는 좋은 접근이다. 예.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요 종목 단기도 돌아서고 21선 깔고 있고 61선 좋아지고 있으니까 실적도 계속 개선 추세를 이어갈 거고 목표가도 좀 높이 잡아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5일선의 방향성까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 추세가 우상향이다. 그러면 우상향인 상태에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추세라는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 방향을 가져갈 거다. 그럼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질문이 들어왔다. 이 종목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평단가가 2,000원입니다. 계속 꾸준히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21선 기준으로 해서 이익 보전가 잡으시면 됩니다. 예, 추세도 좋고 실적 전망도 좋고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도 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로 답변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파악하고 직관적으로 딱 봐서 좋다 나쁘다가 돼야 피곤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생명선이 어쩌고 추세선이 어쩌고 헷갈릴 겁니다. 나중에는 경기선이 60일이라 했나 120일이라 했나 생명선이 5일이라 했나 10일이라 했나 뭐 그게 헷갈리면 그게 지식입니까? 뭐 시험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직관적인 판단 좋다 나쁘다 판단 후에 대외 변수나 수급이나 기업 가치를 통해서 다른 요인들까지 파악하고 좋으면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가가 아니라 이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좋아지겠구나 해서 받아들이면 되고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좋다. 뭐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 지금 거의 정점인데 뭐 배터리 화재 사고도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LG화학 문제 없다. 기업 분할해도 문제 없다. 이거를 이미 그 기술적 분석에서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봐도 나쁜 상태다. 그러면 개소리 하네. 이렇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 판단이란 것은 좋다 나쁘다의 판별. 좋다 나쁘다 해서 좋다고 판단이 되면 나오는 재료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나쁜 상태면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나쁜 거 하나만 딱 예를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짧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늘어지는 예.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건 뭐 아직까지 5일선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고 오킨스 전자 이거를 한번 그냥 딱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킨스 전자 5일선 이탈했습니다. 단기 방향성이 이제 나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21선 저항이 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한 번 정도 반등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럼 오킨스 전자에서 만약에 호재가 터진다.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단기 방향성이 깨지려고 하는 상태. 여기서 호재가 터진다. 어디서 약을 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뭐 호재가 터졌다. 그러면 좋을 수 있겠네.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거고 여기서는 어디서 약을 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료라도 상태를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그리고 이 각 이동 평균선의 성격만 잘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시면 기술적 분석 어려워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